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4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찐시황 바로 시작을 그냥 하면 안 되겠죠? Hello everyone으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특히 한 주간 고생 무지 많이 하셨습니다. 언제나 저희가 이제 이번 주는 좀 편하게 매매하셨죠? 라고 즐겁게 웃으면서 자, 계좌 올해 이번 주 얼마나 보셨어요? 한번 좀 이런 거 이번 주 계좌 수익 20% 나신 분 이러면서 손들면서 좀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전히 시장이 갭으로 퍽퍽 뛰어다니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런 장에서 블로그에서도 이제 문의 오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정신없는 장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좌 열 때마다 두근두근거리고 마음 아파 죽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는 날은 기분 좋다가 그 다음날 쭉 빠지게 되면은 거의 조울증 환자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배트맨의 조커인가요?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일희일비 안 하려고 중심 잡으려고 무지 노력은 하지만 시장 그렇게 나올 때마다 욱욱하죠. 욱욱하면서 가끔씩 의도치 않게 여러 방송에서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짜증도 내보고 얘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그냥 시장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속상하죠. 근데 여기서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주체가 돼서 시장이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거기 따라가서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럴 때일수록 나를 돌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럴 정도로 감정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들어갈 정도면은 내가 시장에서 이용당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시장에서 그래도 적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 나는 기준이 있어. 그래도 이런 상황들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거야. 그리고 그럴 만한 섹터와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을 중심으로 이걸 잘 지켜가야 되겠죠. 그래 아무리 너희 시장이 뒤흔들고 정신없게 만들어봐라. 내가 눈이나 깜짝하나 보냐라고 하는 단단한 마음이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섹터로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시장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어느 날은 플러스 5%, 어느 날은 마이너스 4%, 플러스 5%, 마이너스 4%. 그러면 거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래 이거는 요거 다 끝나고 나게 되면 올라갈 거야 생각하게 되면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이 좀 있어야겠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금.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주식을 갖고 있는데 다 갖고 있는 것 쪽에서 한 70% 정도 갖고 그냥 이 정도로 보게 되면 나머지 현금 30%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종목을 A, B, C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C 정도 이 정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요거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봤을 때 요거를 어떻게 대응하는 능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어차피 나는 그래도 좀 지나고 나면 올라간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가다가 시장은 쭉 올라갔을 때는 보통 보면 그래요. 저희가 올라가면 차트가 이뻐 보여요. 그럼 거기서 추격 매수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올라가 그러면 있는 거 가지고 누려볼게 라고 하다가 반대로 그러면 쭉 가다가 밀립니다. 밀리게 되면 밀려? 그래. 그러면은 이걸 사용해야겠지. 꺼내둔 냉장고에 잘 꺼내둔 잘 히야시가 아니죠. 잘 냉동된 큰일 날 뻔했네요. 잘 냉동 프로즌된 이런 아이스크림을 먹듯이 그때 냉장고에 넘겨둔 현금을 꺼내다가 하락하면 사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밀렸으니까 내일 또 밀릴지 모르니까 현금 다 쓰면 안 됩니다. 한 15% 정도 사놓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주식 비중이 85%가 되겠죠. A, B, C, C는 모르겠고 A, B는 좀 많이 빠졌어요. 이거 사겠죠? 85% 됩니다. 현금 15% 됩니다. 이렇게 딱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날 또 올라요. 그러면 그래 오르는데 오르니까 됐다.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 근데 요즘 시장의 변동성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지금같이 매크로 지표들이 안 좋아요. 계속 위쪽으로 붙어서 뭔가 좀 찜찜한 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는 또 이거 샀던 거 바로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다시 기본 주식 비중으로 맞춥니다. 물론 이럴 때 많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되면 주식 단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수익 실현했고 그러면 매수 단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주가가 나중에 결국은 올라가서 저기서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 비중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단가 올라간 것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내가 지금 당장 보여주는 단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주식가가 빠지게 되면 더 많이 하락해 보이는 그 나의 착시 효과일 뿐이지 그게 지금
내가 모든 걸 묶어넣어서 단가를 묶어놔가지고 대응한다? 아니거든요. 예, 그런 쪽에서 그러면 줄였다가 보게 되면 70% 다시 현금 30%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밀리면 또 사지 뭐. 그럼 밀립니다. 그럼 또 가동해서 끊으다가 이번에는 좀 많이 밀려 20% 정도 가용시키고 10% 놔두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게 쥐락펴락인데 이 전략을 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보통 그 추세를 가져가면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종목들의 전략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거 오늘 이게 주도주인 것 같아 그러면 그 20%를 주도주로 썼다가 그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바로 정리하고 뭐 당일적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종목들은 유지하고 이거를 제가 자꾸 요즘 키움 영웅전에서 중계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상위인 분들이 어떻게 매매하나라고 봤었을 때 그렇게 많이 또 쓰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된 종목들, 보유 종목들 가져가고 이걸 충분히 활용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쓰든가 아니면 이거 남은 현금을 가지고 계속 활용하든가 대부분의 상위 수익률의 상위 트레이더들은 현금 비중이 높습니다. 이게 가장 철칙입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그날에 맞게 대응하든가 아니면은 또 시장에 맞는 트렌드에 맞게 맞는 종목을 들어가든가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지금 모 트레이더 분은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가서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만 100리그 정도쯤 되니까 종목은 그러니까 작아요. 그러니까 계좌는 작은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100리그면 예탁금 자산이 작은 거죠. 근데 이분 매매 내역이 지금까지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이 600%가 나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레버리지 써가지고 막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그만큼 숙련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매매 종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아는 대형주들이에요. 대형주들만 매매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은행주도 하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하는데 어떤 전략을 쓰느냐. 저희처럼 대형주 쪽에서 매매를 하면서 한 달 동안의 수익이 600%날 정도라고 하게 되면 모르는 종목들 저희가 모르는 종목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매매하는 정도면 얼만큼 타이밍이 변동성에 잘 적응을 해서 들어갔다 나왔다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그러니까 만약에 레버리지를 빼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100% 될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100% 되는 계좌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간다는 것들을 꼭 생각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게 그냥 제가 방송용으로 드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도 같이 매매하다 보면은 이게 왜 필요한지 때문에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이게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잘 안 되실 것 같으면은 한번 아프지만 제일 손해 많이 난 것들 좀 줄여놓으세요. 줄여놓으시고 현금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차피 이거 내가 매매하면서 찾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부터 액션을 한번 취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너 당신 같은 잔잔바리나 하시냐는 짓이지 나는 추세 길게 끌고 가는 가치 투자가야. 가치 투자가도 지금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예전에 은행주나 그런 쪽에서 같이 끌고 가서 지금 이거 봐라 나 수익 많이 났다라고 하시지만 그분들도 시장이 뭐 밸류업이 어떻게 되건 얘기 나올 때마다 조마조마 하실 거고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도 그거 말고도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적인 섹터 흐름들의 종목들이 계속 나오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이용하면서 시장을 끌고 간다. 뭐 내 주된 종목이 저PBR 종목이다 아니면 내 종목이 반도체다 조선이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그런 쪽에서도 같이 전략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변동이 큰 시장에서는 더욱더 그걸 맞춰 가시는 게 오히려 내 계좌를 좀 단단하고 또 계좌보다도 계좌를 운영하는 주인 내가 심리적으로 더 단단해집니다. 아무리 니네가 흔들어 봐라. 오늘은 오르네. 그러네. 내일은 또 빠지네. 이렇게 약간 덤덤하게 나갈 수가 있고 그래야 중심을 잡고 종목 매매하기가 좀 편해지거든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빠졌다고 막 인상 팍 쓰면서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요. 올랐다고 내가 수작게 다 모여 이런 거 안 하십니다. 평온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봤고요. 또 요거 털고 오래 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시장 흐름 보게 되면 지금 지수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이탈 한번 했습니다. 밑으로 훅 빠졌다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도 또 탄력도 쫙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중심선은 가운데 이렇게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요 위쪽에 있을 때와 요 아래쪽에 있을 때가 대응은 천차만별입니다. 제 대응 방법도 이쪽에 무조건 밑에 있다 그러면 현금 늘려놔야 됩니다. 늘려놓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맞춰 가야 될 것 같고 이쪽으로 위쪽에 안착돼서 그 다음에 턴하는 게 확실히 나온다. 근데 확실히 나온다고 하기에는 거래가 지금 부족하네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거 확실하게 돌아선 거 맞아? 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패턴 쪽에서 만약에 다 되고
지지하겠다. 그리고 위쪽으로 완전하게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구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쪽에 또 이런 변화가 어떤 때 많이 나오면 특히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주가가 좀 올랐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이런 것들 얘기도 좀 나올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또 거기다가 매크로 지표가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좀 변혁이 좀 들어올 것 같은 이런 시간들, 변혁이라는 얘기는 변곡점이겠죠. 어떤 시장의 큰 변곡점들이 바뀔 것 같은 이런 시간들, 이런 때에서 많이 이런 자리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 아무래도 중요한 시그널이 확인된 다음에 대응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지금은 중기 저항선, 그러니까 지금은 저항선으로 바뀌었다가 지지선으로 바뀌는데 그 위쪽으로도 위아래로 정신없이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요게 가장 일단 중심입니다. 그 흐름이 지금 시장은 딱 보시게 되면 264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2640을 두고 여기서 위로 가는 건 좋습니다만, 위로 간다고 해서 또 바로 탄력 있게 못 가요. 가다가도 살짝 눌러주겠죠. 그런 것들이 중심적이 2640이 된다고 보고, 여기서 만약에 거래가 딱 터지는데 밑으로 자리 잡는다. 좋은 시그널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만약에 추세가 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2640에서 밑으로는 외국인들이 당연히 전략이 선물, 현물 매도로만 쫙 이끌어 갈 것 같고, 그 위쪽에서는 추세 잡는 쪽으로 보여지면서 확인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일별로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 포지션이 하방은 좀 가라는 느낌입니다. 옵션 같은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밑으로 크게 열어놓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대로 됐을 때는 위를 지지를 하고 이제 돌린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에 대한 포지션들이나 거래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되는 게 시장에 지금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매크로 지표입니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오늘도 아까 보니까 종목 쪽에서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쭉 가다가도 확 밀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 이게 지금 분봉으로 보게 되면 가관입니다. 갈 것처럼 쫙 해놓고 쌍봉거리고 쫙 밀어버려요. 정신 하나도 없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거 어제 키트루다 목요일 날 해서 금요일로 넘어올 때 키트루다 관련된 임상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임상 얘기도 이제 거의 가셔야 되는 것 같고,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알테오젠 가자라고 하면서 가는데 여기서 왜 꺾겠습니까? 그러면서 원래는 쌍봉이 안 되고 지지되는 조건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런 지지권 자리에서 지지를 합니다. 지지 못하고 확 밀어버리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매매하다가도 여기서는 나와야 됩니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려고 저희가 분봉 체크하고 라인들 보면서 대응하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수직으로 낙하해버려요. 그리고 원래 이 자리에서 지키거든요. 못 지킵니다. 그만큼 수급의 압박이 큰 종목들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 가동되면서 쫙 하고 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거 기분 나쁘죠? 이런 모습들 나오는 것들 대응 잘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서진 시스템, 이것도 기존에 그렇게 좋다고 해서 할 때는 매수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매매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이런 종목은 이제 조심해야 될 종목이죠. 보면은 일봉상에서도 여기까지 쭉 들어왔다가 지금 제게 빠졌네요. 이게 지금 라인들이 빠졌네요. 이렇게 보면 제 라인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 고점에 대한 시도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또 쫓아가면 큰일 날, 팔자리에서 지금 사신 겁니다. 잘못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 약간 분위기는 똑같이 여기 나오네요. 예. 보게 되면 일봉상에서 저항 때 분명히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리해서 가지하라고 사면 안 되죠. 이거는 벌써 1차로 저항권 이제 돌파했고, 지금 흐름에서 2차 저항이 나올 수 있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1차 저항 여기죠. 네, 2차 저항 여기입니다. 거의 근접하고 있다. 팔자리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럼 이거는 정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지, 매매해서 그래서 이거 급등 우와 이럴 자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빠져버리죠.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런 시장에서 변화된 모습들이 크게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변화. 그러면 지금 3분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벌써 갔다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좀 이상한데? 근데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지를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씩 변화는 줘요. 이런 자리에서 왔다가 여기서 이탈해서 본격적으로 하락. 여기 이탈하게 되면 이게 매도 시그널이지 않습니까?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짧게 매매해서 다시 올라갈 걸 기대했다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 나온다. 매도해야죠. 잘못하게 되면 이거 다 쳐맞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이런 거 받게 되면. 그런 전략들이 흐름인데, 일단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워낙 또 매크로가 불안하고 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보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팔고 있는 기타 법인 24만 주를 팔고 있네요. 뭔가가 있습니다. 매도한다는 주체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주가 올려놓고 거기서 빡 하고 밀어가는 거죠. 이들도 주가 오르니까 차익 실현한다는 핑계를 두면서 그런 자리 쪽에서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 말리면 안 되겠다.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전반적인 모습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불안한 매크로 쪽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러입니다. 달러로 보게 되면 달러 흐름들은 지금 여기까지 가서 이제 저 고점까지 넘어가나 싶은데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드렸죠. 지난주에는 제가 되게 밀리면 사자 강한 톤으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위안을 많이 시켜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지만은 변동이 크다 보니까 그걸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6대 이상까지 가서 뭐 걸 것 같지만 여기서 일단 걸립니다. 여기서 워낙 이때 같은 경우는 물가 수준이 사악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올라가서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물가 수준이 그때보다는 좀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죠. 거기서 안 빠질 것 같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좀 놀랐는데 그 정도만큼의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일단 목에 차는 모습이죠. 그래서 106대가 이제 저하고로 먼저 쓱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내려오는 각도가 이제 시원하게 내려오는 각도가 아니다 보니까 이때의 각도나 이때 각도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지표 보고 움직이겠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뭐 PC 지표 아마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또 저희가 금요일 촬영이다 보니까 나온 다음에는 제가 또 댓글로 또 어느 정도 또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업데이트가 되는 느낌이죠.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봤을 때는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움직이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싶은데 거래도 고점에서 좀 많게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거 보니까 하향 쪽으로 무게를 두는 모습이긴 한데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워낙 지금 환율 시장에서는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엔화거든요. 이게 156엔까지 돌파돼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원래는 일본 시장이 엔저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우와 우리 시장 좋아 이야 라고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오기 시작해야 달러나 나머지 환율 시장도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약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달러 원화도 지금 제대로 자리를 잡겠습니까? 못 잡죠. 뭐가 불안해요. 엔화가 저렇게 약세인데 우리도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돌아가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그렇다고 초강세는 아닙니다. 달러 초강세는 아니고 강세 기조 유지되는 가운데 엔화가 약세다. 그러면 엔화만에 뭔가의 변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아마 나왔던 그거 뱅크 오브 재팬의 결정을 가지고 거기 나왔던 뉘앙스 가지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높은 달러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원화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대로 작동 못하고 있는 약세 흐름들 원화도 그냥 같이 비교해 보게 되면 적어도 지금 시점이 아니라 요 정도 그러니까 그때 강했던 자리 1360원대 그러니까 지난번에 요 저항대죠. 요 자리가 내려오기 시작을 해야 시장이 좀 안정을 이거 좀 됐어. 이제 달러 강세에서 좀 완화되고 원화 제자리 찾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리바운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려와라 라는 심적으로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불안한 거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금리입니다. 10년물 국제금리 보게 되면 이제는 뭐 물론 이번 주에도 2년물, 7년물 그 입찰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불안 요인들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원래는 이렇게 금리가 높게 되면은 그러면 차라리 주식 안 하고 그냥 채권 사갖고 있게 되면 이자 받을래라고 하는 상황이 커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지금 못 받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가격은 그게 가격이 그래서 수요가 높아서 가격이 올라가야 금리가 빠지는데 그게 안 되고 수요가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밀리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나오는 게 지금의 국채 입찰과 관련된 흐름인데 게다가 좀 냉철하게 보게 되면 지금 흐름은 금리가 하락할 조건들을 많이 안 보여주고 있고 물가가 계속 높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같이 반영하는 것도 높고 게다가 또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라고 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더 이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진입은 시도를 하는데 위쪽으로 4.8이 열어버리면 5%를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쉽게 들어올 것이냐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PC 지표가 발표되고 4.8대를 여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잘못하게 되면 이거 못 연다 그러면 싼 고점으로 다시 밀려 내려가겠죠. 그런 중요한 때에 흐름들이 4.7대를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PC 지표 발표하고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시원하게 밑으로 왔으면 좋겠지만 그건 제 바람이고 즉 그 시장의 흐름들은 또 업데이트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4.8을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러면 이거 지난번에 여파 때 5%대를 10년물이 터치한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시장의 반응들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못하겠죠. 네, 그런 거 보시면서 앞으로의 동향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가입니다. 유가 관련된 쪽은 또 조금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 한번 완화됐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80달러 밑으로 왜 안 내려올까요? 보게 되면 요때 요 얘기 많이 드렸었죠. 나왔던 요 저항대 부분이 지지로 바뀌는 상황이죠. 쉽게 안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전하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났다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6월절 이거 관련돼서 이제 4월 30일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종교적인 행사 때문에 당장 안 할 거고 그런데 그러면 끝나고 나면은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를 악물고 있고 게다가 그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들어가는 게 약간 군부 자기의 입지 검찰 조사 들어오고 있는 입장 쪽에서 그냥 자기가 위축되면 뭔가 관심을 돌리려고 계속 강하게 나가겠죠.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액션이 나올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그런 액션이 나오게 되면 이란은 솔직히 지금 상당히 조금 보수적 아니면 이란은 상당히 좀 그러니까 명분은 차트에 실리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쪽에서 혹시 끝나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막 뭐 또 공격을 퍼붓는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위기인데 아마 이때 큰 변화가 없었으면은 약간 사그러드는 쪽으로 나가지 않나 싶긴 한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유가가 말해준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다. 저희가 뭐 뉴스 막 보면서 거의 중동의 역사, 중동의 종교 뭐 이렇게 볼 필요보다는 차라리 그냥 유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반등 시도했다가 80달러대 초반대를 이탈해서 강하게 이탈하게 내려간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됐구나 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겠죠. 그런 쪽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해석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불안해서 또 주말 사이에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니까 또 그러면 얘기 나온다 그러면 또 있잖아요. 저희 하는 거 흥구석유랑 흥하여은 또 매매할 준비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은 일단은 그 6월절 끝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나올지 이거 한번 또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매크로 지표와 함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제대로 턴이 안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아직은 변동성 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크로가 가라앉기 시작해야 아이고 끝났네라고 해서 턴에서 쫙 가기 시작하겠죠. 그거는 아마 시간을 좀 갖고 봐야 되겠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시장이 그동안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지 한번 보고 그러니까 5일 전 대비해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지 보면서 한번 이번에 주도 섹터 흐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저PBR 쪽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계속 또 힘 빠질만 하다면은 나오는 얘기가 또 정부에서 뭐 5월 달에 뭐 또 프로그램 확정된 거 나온대 6월 달부터 시행한대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좀 불이 꺼질만 하면 외국인들 매수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탁탁 붙어주면서 이걸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뭐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나 저쪽도 매매 타겟으로 가겠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종목이 KB금융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만약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탁 턴하는 게 더 강해서 그렇지 뭐 어떤 금융주가 뭐 9% 10% 올라간다 이것도 지금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걸 뭐 애써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지금 딱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거 있죠. 주가는 이렇게 쭉 빠지는데 외국인들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냥 평안합니다. 갖고 있어요. 기관들이 팔았다가 샀다가 앉아 보니까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은 외국인들의 또 이런 다음에 끝났어? 그러면 기관들 왔다 갔다 다 했니? 딱 다시 매수를 눌러버린다. 또 가겠죠. 이런 것들과 연동해서 수급과 기술적인 흐름들을 받쳐서 볼 필요는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보게 되면 박스권이긴 하지만 중요한 자리가 무뎌지지 않았네요.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은행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줄이고 쭉 가다가 여기서 지지한다 그러면 돌아가는 거 나오겠네. 줄이고 쭉 가다가 여기 단기 평선 쪽에서 딱 맞잖아요. 근데 수급이 안 빠졌습니다. 사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빵 이름이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마 여기까지 들어올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러면 거기 가격이 한 뭐 8만 원대 부분인데
여기까지는 시도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당연히 나오는 거겠죠. 외국인들 크게 안 판다. 여기까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하면 좋겠는데 저는 이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쪽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용해도 되겠다라는 쪽으로 보시고 저는 이제 했어야 됐네요. 지금 보게 되면은. 네, 근데 워낙 그쪽과는 저는 대응 안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들, 요거는 그렇게 이용해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밖에 건설주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그래요. 현대건설, 외국인 그 기관들이 목표가 하향 언제 나온지 아세요? 이날 나왔습니다. 요날 4월 19일 나오고 목표가 주가는 정체되어 있는데 하향 나온다. 반대로 가네요. 두 번째, 대우건설 목표가 하향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이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했기 때문에 알죠. 4월 이날 나오고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게 좀 특이하네요. 그런데 워낙 지금 싸니까. 근데 이때 분위기는 그거 같아요. 건설주 보면서 그런 얘기는 드렸습니다. 아무리 그 처진 섹터고 아예 지금 저건 안 봐라고 하더라도 많이 빠진 sek터나 많이 변화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시장은 반응할 또 요인을 찾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지금 결국에는 이제 두려운 거 PF 어떻게 해결되나 이거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얘기 나오냐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도 1, 2년 동안에 PF 때문에 고생하다 보니까 제대로 착공 물량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뭐 미분양 가지고 그거 소화할 거 좀 있어야 되겠죠? 그 시간 나오고 착공 물량이 없다 보니까 공급이 확 줄었습니다. 요거 사이클까지 나오게 되면 공급이 또 없었네요. 이거 가지고 또 막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또 정책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가는지 그에 따라서 바뀌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밖에 또 강한 섹터가 이번에 강했던 게 또 조선입니다. 아유, 네. 조선은 뭐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벌써 언제 작년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물론 작년부터 말씀드리고 쫙 밀렸다가 욕 많이 먹었죠.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건 변함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욕하고 파신 분들 뭐 상관없습니다. 뭐 파시고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전력기 가서 돈 잘 버셨으면 됐습니다. 근데 욕하지 마시고요. 예. 사는데 왜 예, 나름대로 최선 다하는 사람끼리 그러지 마시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 최선은 아시죠? 삼성중공업. 네. 뭐 잘 이제 레벨 딱 보면은 긴 흐름을 와서도 W자 만들어 놓고 쌍방향 만들고 쭉 갑니다. 저거 좀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예, 사이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냥 가시고 저는 그러면서 작년 말에서도 올해 초인가요? 예, 말씀드렸던 올해를 바라보면서 저의 종목은 이겁니다. STX 중공업. 아무 부담 없이 쭉 가고 있죠. 시장에서는 이제 와서 이제 엔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엔진가 언젠데 그때 좀 들으시지. 예, 그래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일단 그러면 지금 시총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4,700억, 한 5천억대 들어온다 치고 그러면 한 500억 정도 최소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지금 예상치가 올해 270억 정도, 280억 정도 나옵니다. 이걸로 끝날까요? 네.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는 그렇게 지금 일거리 넘쳐나가지고 난리인데 이거 이전 봤습니다. 왜냐하면 STX 중공업이 STX가 아니니까요. 이걸 모르시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벌써 인수가 됐습니다. 이거는 조만간 이름이 바뀝니다. HD, 현대 어쩌고 저쩌고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랬어? 이때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게 나오게 되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400억대는 금방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러면 지금 시총 오른 거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좋아질 것까지 들어온다. 시총 뭐 한 6, 7천억까지 가는 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이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역시나 조선 쪽은 좋게 보고 있다. 이런 쪽으로.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막 따라가시려고 하더라고요. No!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은 따라갈 자리 아닙니다. 이격 조정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좀 넉넉하게 좀 조정 나온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맞겠죠. 그냥 관심 종목이 넣으시고 그럼 보세요. 그냥 갖고 계셨던 분들만 되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전선 전력기계 쪽 이쪽도 난립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아침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이제 너무 전력망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AI 쪽이나 아니면 또 자체적인 인프라 쪽으로 돌리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전력망 관련된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백악관에서요. 이거를 조만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전력망 얘기 나오기 시작하네. 관련주 뭐야? 막 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얼음 나오면서 아침에 보고 제가 대원전선 얘기는 별로 안 드렸고요. 저는 차라리
자리가 좋은 가운데선을 사자라고 모프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보면서 그때가 흐름이 어디였냐면 딱 여기였었죠. 처음에 쫙 움직이고 단타 들어왔던 것들 빠져나갔으면 나가고 누릅니다. 이런 게 중요하겠죠. 나중에 교육하게 되면 다 하겠습니다. 딱 들어오게 되면 어디서 멈춥니까? 여기 딱 멈추면서 맞춰지죠. 이런 자리 지지합니다. 이런 자리 지지합니다. 1번 매수, 2번 매수 자리. 이게 더 훨씬 나은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빠바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체크하는 것은 단타 치는 방법, 단타에 대한 요령, 이것도 다 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매매 스타일 그대로 담아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데 더 이상 고점에 사고, 저점에 사고, 저점에 팔고 이런 거 없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종목들을 쭉 보게 되면 거의 그런 쪽에서 약간 반도체 섹터는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면서 좀 약간 이번에 다른 쪽들이 부상하면서 시장을 좀 맞춰가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쪽인데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에 대한 제 의지를 꺾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많이 밀렸으면 해당 기회는 매수 기회다. 또 반도체 쪽 물론 저는 이번에 거의 HBM으로 그냥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제 최애 종목 한번 볼까요? PSK 홀딩스 그냥 계속 저는 한미 반도체 외에 다음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이쪽을 더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PSK 홀딩스 계속 이쪽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매매도 하고 있고 트레이딩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좀 보고 있고 이런 쪽인데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쪽에서 어설픈 자리 들어갔다가는 이거 좀 어지러울 거예요. 근데 변동도 무척 크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리플라우 장비 쪽이나 변화들은 계속 HBM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쪽에서 관심 있게 계속 보고 반도체 쪽들은 계속 플레이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인 내용들 다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작과 함께 말씀드렸던 내용들 꼭 염두에 두시고 어떤 비중 관리와 또 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시장이 그렇게 해봐라 나는 중심이 빡 쓴 사람이다. 남자 이런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주식 잘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심성이 바르게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따지고 하는 것보다 내 투자 마인드가 얼마큼 강력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꼭 보시고 내가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 대응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게 지금 또 금요일 날 영상이다 보니까 또 금요일 날 끝나고 미국 시장에 반영된 부분들은 꼭 제가 확인돼서 대갈 만한 것들은 지금 보시면 거기 달려있을 거예요. 저기 거기 댓글 달려있죠.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제 아바타가 여기 써놨을 겁니다. 그거 한번 또 보시고 참고하시면서 또 부족하다. 장시작 전 월요일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면서 또 시장 흐름들 따라가실 수 있게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찐시황에서 또 다채로운 얘기, 매매에 관련된 얘기들 또 이만큼 가지고 가서 선물로 예따 받으십시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이제 따뜻하다 못해서 덥습니다. 잘 쉬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도 화이팅을 외치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